우승팀이 맞긴 한가요? 2024년을 씹어먹은 팀, 기아 타이거즈가 2025년 드디어 리그 꼴찌에 앉아 있습니다. 부상, 고집, 침체된 분위기, 그리고 이범호 감독의 고집스러운 타순 운영까지 팬들의 인내심은 바닥났고 비판은 점점 불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부상 선수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것만 문제일까요? 오늘은 디펜딩 챔피언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그리고 이 팀의 지금 가장 시급한 변화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4월 12일 기준 우천으로 SSG와 경기는 취소가 되었지만 기아 타이거즈는 리그 10개 구단 중 단독 최하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 통합 우승의 감동을 안겨줬던 그 팀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의 흐름이죠. 선수 구성도 코칭 스태프도 작년과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경기력은 그야말로 급전직하입니다. 왜일까요? 그 해답은 시스템의 고장과 감독의 고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아 팬들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죠. 부상에서 복귀한 박찬호의 1번 타자 기용은 시즌 초반부터 팬들의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 타격 리듬이 완전히 깨진 그는 현재 출루율 2할 때 WRC+는 리그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이범호 감독은 수비력과 작전 수행 능력이라는 이유로 고집스럽게 1번 타순을 맡기고 있죠. 문제는 1번 타자가 팀의 첫 단추라는 점입니다.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공격 전체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기대 득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박찬호 대신 다른 선수들로 리드오프로 넣을 경우 기아의 경기당 기대 득점은 0.3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해법이 있음에도 감독은 지금은 바꿀 생각 없다는 입장만 반복 중입니다. 이범호 감독의 타순 운영은 믿음이라는 이름의 정체에 머물러 있습니다. 슬럼프가 깊은 선수들도 계속해서 같은 타순에 배치되고 성적이 좋은 백업 자원들은 단기적 대체 그 이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유연성이 실종된 경기 운영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우혁, 최근 타격감이 절정에 올라 있음에도 김도영의 복귀가 임박하자 다시 벤치로 물러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감독은 다양한 활용 방안을 고민하기보단 원래 틀에 맞는 퍼즐만 채우려는 보수적인 접근을 고수 중입니다. 또한 작전 실행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무사 1, 2루의 희생 번트 작전도 없고 1사 3루에서 히트앤런 같은 작전조차 없습니다. 선수 개인 능력에 맡긴다는 운영 철학이 오히려 팀 타선의 유기적 움직임을 해치고 있습니다. 선발 윤영철이 1이닝 6실점으로 무너진 경기에서 교체는 이미 늦었습니다. 볼넷, 연속 안타 홈런까지 허용한 뒤에도 벤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점수는 0대6, 경기 흐름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됐죠. 게다가 곽도규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기아의 불펜진은 사실상 와해 상태에 가깝습니다. 전상현, 조상우, 정혜영, 황동학까지 모두 부진하거나 들쭉날쭉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죠. 이범호 감독은 이 불펜을 상황에 맞게 유기적으로 운용하기보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계적으로 배치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기아의 불펜 평균 자책점은 리그 최하위인 7점대를 기록. 경기 후반 리드를 잡고 있어도 지키지 못하고 박빙 상황에서는 점점 더 불안한 운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영철이 더그아웃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현종도 오해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와 그라운드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팀의 선배들도 후배들도 경기 도중 밝은 표정을 찾기 어렵고 선수들의 어깨는 무겁고 에너지는 바닥에 붙었습니다. 팬들은 작년엔 팀이었지만 지금은 각자 따로 논다고 말합니다. 이범호 감독의 리더십이 선수단을 하나로 묶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불펜이 무너지면 타선이 반등해줘야 하고 타선이 묶이면 수비로라도 분위기를 바꿔줘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아는 어느 포지션도 책임감 있게 이 위기를 넘겨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기아 타이거즈의 부진을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단어는 바로 부상입니다. 김도영, 박찬호, 김선빈, 곽도규까지 핵심 자원들이 줄줄이 이탈하면서 팀의 중심축이 송두리째 흔들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상이 모든 문제의 근본일까요? 실제로는 그 공백을 메우는 전략이 없었다는 것. 그게 더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김도영은 개막전 이후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고 박찬호는 무릎, 김선빈은 종아리 부상으로 1군 엔트리에서 빠졌습니다. 이 3명 모두 작년 우승 시즌 내야를 구성한 핵심축입니다. 이들이 빠지자 기아의 내야 수비는 물론 공격 전개까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놀라운 것은 이 선수들이 빠진 뒤 기아가 보여준 대응 전략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김도영 빠지면 변우형 넣지, 김선빈 빠지면 김규성 넣지. 단순한 자리 대체만 있었고 대체 자원의 역할 확대, 전술 변형, 타순 재조정 같은 능동적 대응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기아 팬들은 요즘 변우형만 보면 숨통이 트인다고 말합니다. 최근 경기에서 타율, 출루율, 득점권 집중력 모두 인상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 경기 흐름을 바꿔주는 클러치 능력이 돋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선수를 다시 백업으로 밀어낼 위기에 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도영이 복귀하면 3루는 자연스럽게 그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1루는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이 맡고 있죠. 결국 변우혁은 또다시 공중에 뜬 존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유연한 전술적 전환입니다. 김도영을 당분간 지명타자로 활용해 수비 부담을 줄이면서 타선에 투입하는 방법, 최형우를 외야로 돌려 지명타자, 슬롯 확보에 변우혁을 활용하는 카드, 외야 중 가장 타격 부진이 심한 선수를 휴식 조치하여 로스터 유연성 확보하는 방안 등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변우혁을 3루 혹은 1루의 교대식 병행 기용으로 활용하여 지속적인 경기 출전 보장하여 공격의 활로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조합은 김도영의 몸 상태를 관리하면서도 변우혁이라는 성장 중인 자원을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범호 감독은 김도영은 100%가 되면 3루로 투입할 것이라는 원칙론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자칫하면 또 한 명의 유망주를 벤치에서 소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험난한 상태에서 또 한 명의 핵심 선수의 부상 소식이 있는데요. 곽도규는 올 시즌 기아 불펜의 핵심 필승조로 활용됐습니다. 전상현이 부진하고 조상우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곽도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중간 개투 자원이었죠. 하지만 4월 중순 팔꿈치 통증으로 경기 중 조기 강판, 정밀 검진 결과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기아의 불펜진은 사실상 조상우 혼자 버티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체 자원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감독은 불펜 재정비 계획을 명확히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필승조의 재구성과 불펜 분산 운영, 2군에서 새로운 카드 발굴 및 선발진, 롱릴리프 전환 등의 현실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데 기아는 정해진 불펜 구조를 유지하려는 정체된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영철의 눈물, 양현종의 침묵, 벤치에 앉은 선수들의 표정은 이겨야 한다는 결의보다 오늘도 어렵겠지라는 체념에 가깝습니다. 그 분위기의 정체는 성적 부진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변화가 없고 대응이 없고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선수들은 스스로 팀 분위기를 끌어올릴 동기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믿고 간다는 말을 반복하지만 이젠 선수들도 그 말이 전술의 부재를 감추기 위한 명분처럼 들린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실패로 드러났을 때 과감한 변화와 실천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건 팀 전체에 지속 가능한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지금의 기아는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명패만 남은 상태입니다. 선수는 부상으로 무너지고 전술은 고립됐으며 분위기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과감한 결단입니다. 타순 개편, 젊은 자원의 적극적 활용,
불펜 구조의 재설계. 이범호 감독의 리더십이 진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작년은 잊고 지금 당장 바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아의 반등은 감독의 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